안녕하세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피아니스트 안인모예요. 지금 자유로우신가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정말 내가 꿈꾸는 자유를 정말 꿈꾸게 되는데요. 주변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내가 꿈꾸는 자유를 음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자유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화 쇼생크 탈출이 생각이 나는데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들은 이렇게 삭막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춘 채 그 음악이 나오는 확성기를 공허하게, 멍하게 응시하는데요. 사실 그 음악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아리아였어요. 그 선율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을 이 사람들은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그 순간 동안만이라도 그 장벽을 넘어서 어떤 다른 세계로 잠시 가본다거나 또는 자유를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건데요. 자유를 얼마나 사람들이 갈망하는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쇼팽 곡을 몇 곡 치다가 왔는데요. 음악에는 좀 빠른 곡이 있고 느린 곡이 있잖아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쇼팽의 곡에도 빠른 곡이 있고 느린 곡이 있는데 우리가 쇼팽 하면은 대부분 왜 이렇게 느린 곡을 먼저 떠올리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쇼팽 하면 떠오르는 곡 혹시 이 곡인가요? 네, 쇼팽의 녹턴 오피 9회 2번을 들으셨어요. 이 곡을 제가 연주할 때 이런 기분이 들어요. 쇼팽이 제게 말을 건네는 것도 같고 쇼팽이 뭔가 자기 이야기를 제게 조곤조곤 하는 것도 같고요. 네, 이런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곡인데요. 또 쇼팽 하면 어떤 곡이 떠오르세요? 네, 지금 제가 연주해 드린 곡은 쇼팽의 전주곡 오피 28의 15번 일명 빗방울 전주곡이에요. 이 곡도 꽤 느리죠. 네, 이렇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쇼팽의 음악은 대중적으로 참 친숙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미디어에서 이 쇼팽의 음악을 자주 다루는 것 같고요. 쇼팽이라는 이름은 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를 통해서 또 더욱더 알려져 있고요. 사랑의 불시착 보셨나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 씨가 연기한 북한군 리정혁이 자신은 쇼팽의 녹턴을 가장 좋아한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 쇼팽의 녹턴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특히 쇼팽의 음악 중 이 녹턴에서 이 쇼팽의 절절한 고백을 듣는 것 같아요. 이 쇼팽의 녹턴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에 리정혁의 이야기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이 드라마에서 리정혁은요, 피아노를 전공했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스위스로 유학을 갔지만 가업을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아노를 더 이상 치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와서 엄격한 군인이 되는데요. 자신이 정말로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음악이라는 일, 피아니스트의 일을 정말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 군인이라는 직업상 자신의 신분 속에 자신이 꿈꾸던 자신의 이상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다 감춘 채 엄격하게 살았어야 했는데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요.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서 하지 못한 채 주어진 집단 안에서 규율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이제 쇼팽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쇼팽은 폴란드에서 나고 자라서 20년을 산 후에 이 폴란드에서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아지자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프랑스 파리에 가서
쇼팽이 39살에 사망을 했으니까 나머지 20년을 살게 돼요. 쇼팽이 폴란드에서 살던 이 어린 시절엔요, 정말 순수하고 그야말로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였어요. 그 당시 어린 시절을 좀 들여다보면요, 쇼팽은 굉장히 심성이 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살 때 이제 연주회를 하게 됐어요. 당시 신동으로 이름이 나 있었죠. 연주회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하얀 레이스 깃이 달린 검정색 벨벳 자켓을 입고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그 연주회에 참석을 못하게 됐죠. 쇼팽은 연주를 잘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사람들이 뭘 칭찬해 줬니? 하고 물었더니 쇼팽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하얀 레이스 깃이요. 연주회에 오지 못해서 섭섭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배려한 어떤 착한 심성으로, 효심으로 어머니께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레이스 깃을 칭찬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쇼팽은 이렇게 심성이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네, 하지만 쇼팽이 파리에 정착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쇼팽은 파리에서 음악가로서 위치 선정도 잘해야 했고요. 모국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귀족 사회에 진입을 해서 귀족들에게 잘 보여서 후원도 받아야 했고, 또 귀족들에게 또 피아노 레슨도 해야 했고 하다 보니 자신의 속마음,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를 감춘 채 귀족들 앞에서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마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리정혁처럼요. 쇼팽의 머리와 가슴은 늘 폴란드, 그의 고국,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사실 먹고 사는 일이 급했던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살게 되죠. 게다가 쇼팽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또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 관계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말 자신의 내면, 속마음을 내놓는 친구가 없었다 보니 쇼팽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피아노였어요. 그래서 쇼팽은 그의 전체, 평생, 인생을 통틀어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위한 음악에 집중하게 됩니다. 쇼팽은 거의 230여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 230여 곡 중에서 피아노 곡이 200여 곡이나 됩니다. 네, 이렇게 쇼팽은 자신이 너무나 좋아했던 피아노에 자신의 온갖 감정을 쏟아 넣는데요. 당시 쇼팽이 파리에 들어갔을 당시에 쇼팽이 느꼈던 감정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첫사랑 콘스탄츠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자마자 작곡한 쇼팽의 녹턴 오피 9의 2에서는 쇼팽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콘스탄츠에 대한 첫사랑을 두 개의 선율에 녹여내는데요. 제가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네, 이 두 가지 선율에서 쇼팽이 느낀 그리움, 애국심 느껴지셨나요? 쇼팽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마이너의 2악장이에요. 이 F마이너 2악장을 작곡할 때 쇼팽이 첫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못하는 심정을 담아서 작곡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쇼팽이 친구 티투스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녀에게 아직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는 못했지만 반년째 밤마다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
나는 그녀를 생각하며 F단조 협주곡의 2악장 아다지오를 작곡했어. 로맨틱하고 조용하게 봄날의 아름다운 달빛 아래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듯 말이야. 네, 너무나 아름답죠? 정말 봄날 가까이 다가가기에 너무나 설레고 부끄러운 쇼팽의 그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네, 쇼팽은 이 협주곡을 작곡하면서 연인에 대한 사랑을 못하는 이 고백을, 이 심정을 그대로 넣어서 작곡을 한 건데요. 사실 이 곡에 담긴 이 배경 이야기를 몰라도 이 음악만 들어도 너무나 애절하고 절절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건 아마도 쇼팽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다 이입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이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일 텐데요. 쇼팽은 아마도 고국 폴란드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콘스탄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쇼팽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사랑에 불시착의 리정혁도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감춘 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쇼팽의 녹턴이라고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드라마에서 리정혁이 자신은 쇼팽의 녹턴을 좋아한다고 말한 건 아마도 리정혁은 이 쇼팽의 인생에서 자신과 쇼팽의 공통점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쇼팽과 그의 조국 폴란드 하면 또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바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블라디미르 슈펠만이라는 피아니스트는 독일 장교 앞에서 벌벌 떨면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야기예요. 영화에서는 피아니스트 슈펠만이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했지만 실제로는 슈펠만이 연주한 곡은 쇼팽의 녹턴 C샵 마이너예요. 제가 연주할게요.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시나요? 이 슈펠만이 이 녹턴을 연주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독일군 장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그 자리에서 슈펠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슈펠만은 이 녹턴을 연주하면서 지금 이 연주하는 순간만이라도 다시 예전에 그 전쟁 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그 시절을 아마 추억하면서 연주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도 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었죠. 네, 어쨌든 독일군 장교는 슈펠만의 연주를 듣고 슈펠만이 자유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데요. 독일군 장교는 이 슈펠만을 왜 놓아주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쇼팽 연주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슈펠만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받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클래식을 사용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되면서 클래식에 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쇼팽 하면은 조르주 쌍드와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쌍드와는 9년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쇼팽은 쌍드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서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을 쏟아냈어요. 쌍드는 쇼팽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쇼팽은 몸이 약했으니까요, 보살펴 주면서 또 쇼팽의 작품을 정말 위대한 예술로 정말로 존경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쌍드가 쇼팽을 많이 배려해 준 거와 반대로 쇼팽은 자신의 속마음을 9년 동안 단 한 번도 쌍드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어요.
네, 쌍대 입장에선 굉장히 서운한 일일 텐데요. 쇼팽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피아노에게만 이야기했어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고백할 때 편지를 쓰거나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뭔가 고백할 일이 있을 때 일기를 또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기를 아침이나 낮에 쓰나요? 네, 까만 밤 혼자 있을 때 밤 시간에 주로 일기를 쓰잖아요. 쇼팽도 이 야상곡을 밤에 온전히 오롯이 혼자 있을 때 써내려갔어요. 피아노로요. 그래서 쇼팽의 녹턴을 들으면 쇼팽의 자기 고백,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조르트 쌍드도 못 들었던 이야기들을 녹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쇼팽 하면은 왜 빠른 곡보다도 느린 곡이 우선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요, 쇼팽의 녹턴과도 같은 이런 느린 곡 안에서 쇼팽이 염원했던 자유로움,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에 솔직할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기본은 순수함에 있는 것 같아요. 쇼팽의 순수함은 나중에 커서는 가면 안에 가려지고, 또 리정혁의 피아노를 향한 순수함은 군인이라는 신분 안에 가려집니다. 하지만 쇼팽은 피아노로 고백을 했고, 리정혁은 사랑하는 여인 앞에 쇼팽의 피아노 녹턴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으며, 그리고 슈필만은 장교 앞에서 피아노 연주로 보여줬죠. 쇼팽의 음악을 들으시며 쇼팽의 음악과 삶 속에 녹여진 그의 솔직함과 순수함을 만나시면 내 안의 솔직함, 내 안의 순수함과도 만나시게 됩니다. 클래식과 함께, 쇼팽과 함께 자유를 꿈꿔보세요. 그 어떤 자유라도 가능하니까요.